안녕하십니까. 국내의 정치와 국가의 존망 상태인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을 체포와 수색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스러운 수십 년간 검사직을 해왔던 변호사의 글을 소개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온 국민들을 분노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장이 집행될 경우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를 범하게 된다는 현직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을 마지막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무영 변호사가 급하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또 수사뿐만 아니라 체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바로 직권 남용을 하게 되며 이 직권을 남용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감금을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법적 책임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의 광분에 미쳐 날뛰는 마치 중공의 홍위병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임무영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여러 번 말해왔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2월 6일에 처음 언급한 바 있고 12월 9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수사권의 존재에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12월 14일에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에 글은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 역시 수사권이 없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본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건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만약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는 징역형밖에 없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청구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면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비에 해당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체포를 할 경우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기수가 체포에 실패한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겁니다. 이 경우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공수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 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에 관할이 있다는 점에 이론이 없고 관할이 경합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지, 주소지가 우선적 관할, 범죄지가 보충적 관할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주소지이자 현재지, 범죄지이기까지 한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의 원칙적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의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예외 조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건의 원칙적 관할은 중앙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4에서 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서부지법에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입니다. 이 조문은 공수처의 소재지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원격지여서 피고인과 증인들의 출석 등의 불편이 있을 경우를 예상한 조항이지 공수처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 거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탈법적 판단입니다. 4. 더욱이 위 조문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와 관련한 것이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이 상황에 걸맞는 정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인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한 업무 수행을 통해 적법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영장을 굳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이번 서부지법의 체포영장과 관련한 행위는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외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이번 행위는 그런 점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상 KUMC-TV 시사칼럼을 마칩니다. 2025년 새해에 구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